자, CAT 공간 제도 및 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KPC 자격에 로그인 하시고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하고 수험번호 입력 후에 시험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다운을 받습니다. 템플릿을 받으시면 이제 이 CAD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템플릿 파일은 삭제를 하시면 되세요. 자,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자, 기출 문제랑 그리고 배치 관련한 문제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하시기 전에 레이어부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치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좀 만들어 보면요, LA 들어가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새로 만들게 해주시고, 요대로 가상선부터 치수까지 색깔이랑 선 종류에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름 선택하시고 짧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F2를 누르셔도 바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글씨부터, 도면층부터 쭉 가상선, 그리고 탭키를 누르고 밑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바로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F2를 또 누르시면 그 문자를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탭키 누르고 밑으로 화살표 한번, 그리고 F2. 아니면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또 하셔도 됩니다. 뷰포트, 수문선, 탭키 누르고 밑으로 화살표, F2. 외형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심선, 탭키 누르고 치수. 자, 그 다음에 가상선부터 이제 팬텀, 뭐 히든, 센터, 선 종류 요렇게 3개를 지금 로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선 종류에 가서 가상선 하는 김에 로드에 P 누르시고 P, 팬텀선, 그리고 C 눌러서 센터, 중심선, 또 히든, H 눌러서 수문선까지 선은 로드하는 김에 다 내립니다. 그 다음에 가상선일 경우에는 팬텀선 선택하시고, 그리고 뷰포트 됐고 수문선은 히든선, 중심선은 센터. 자, 그래서 선 종류는 3개만 바꿔주시면 되고, 글씨도 다 바꿔줄 필요 없고 색깔은, 자, 색깔을 바꿔야 되는 거, 가상선을 들어가서 요 색깔 옆에 번호 있죠, 그쵸? 요 번호를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6 엔터. 문자는 흰색이 됐고, 뷰포트 흰색 아니고 하늘색이어서 4번 엔터. 수문선은 여기 보시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숫자가 색깔의 그 이름입니다. 외형선은 녹색 들어가서 3번 엔터. 중심선은 흰색, 치수는 우리 빨간색으로 했죠. 1번 엔터. 자, 요렇게 해서 7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레이어 만들었다고, 레이어를 만들고 이제 치수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딤 스타일, 딤에 들어가서 문자, 맞춤, 1차 단위 등을 바꿔줄 겁니다. ISO 25 스타일로 수정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수정에 문자 탭에 글씨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주는 거, 문자에 여기 점 3개 설정에 들어가셔서 쭉 내린 다음에 굴림체 바꿔주시고, 그리고 문자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치수에 있는 문자만 노란색으로 해줍니다. 노란색이 없네요. 굴림에 노란색 해주시고, 문자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을 보고, 자, 문제에서 지금 꺾인 선이 나왔으면은 ISO 표준으로 해주는데, 꺾인 선이 없다 그러면 바로 치수선 정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치수선 정렬, 기본이 치수선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춤 탭에 가셔서 문자 또는 화살표를 기본적으로 최대로 맞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보고 뭔가 원 안에나 이렇게 치수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유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자 화살표, 그 다음에 치수 피처는 이것도 마찬가지 도면을 보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축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단위 가서 정밀도 10진, 네 소수점 4자리에서 5자리, 그 다음에 심표가 아니고 마침표로 바꿔주시고 정밀도 4자리에서 5자리, 각도도 마찬가지 0을 후행을 억제를 해주십니다. 자,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바꾼 거, 자, 요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문자 노란색 치수선 정렬로 돼 있고, 맞춤에 문자 최대로 돼 있고, 전체 축적은 2로 돼 있습니다. 1차 단위에 소수 구분기호 마침표로 되어 있고, 요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되는 부분만 설정을 해주시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문제가 그러면 뭐 2번이다 그러면 요거 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뭐 평면도나 이렇게 방향을 해 놓은 거를 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뷰에 가서 뷰 큐브나 뭐 탐색 막대 이런 것도 만약 켜져 있다 그러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뷰에 가서 뷰 큐브나 탐색 막대를 꺼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고 이제 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다 하신 후에는 이 대각선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자, 배치로 넘어갑니다. 하단에 배치 탭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배치로 넘어가셨는데 혹시 이렇게 회색 화면이랑 뭐 용지랑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 배치도 모형처럼 이 검정색 배경 화면에 용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용지가 설정이 돼 있다면 옵션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설정을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OP 명령 옵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화면 표시 탭에서 하단에 보시면 배치 요소, 배치 및 모형 탭 표시는 여기 하단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체크 해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 해지, 인쇄 가능 영역 표시도 필요 없고요. 용지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지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체크 해지를 다 해주시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 뒤쪽에 아까처럼 용지 설정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뒷 배경도 모형처럼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색상에 가서 시트 배치의 배경에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되어 있는데 만약에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부터 이제 배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리미트 명령을 이용해서 한계 영역을 설정을 해준다. LIMITS 풀로 다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 구석 0,0 절대좌표로 지금 용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원점 잡아준 거죠. 0,0 엔터.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구석 지정을 했으니까 우측에 엔터하고 우측 오른쪽 위 구석을 지정한다.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 우리 배치 그 받으신 용지에 보시면 이렇게 297에 21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이거를 이제 좀 참고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그냥 297에 297,210 입력을 해줍니다.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 영역만 하나 잡아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 렉탱글 명령을 이용해서 방금 한계 잡은 데를 사각형으로 다시 한번 그립니다. REC 엔터 0,0부터
297,210 엔터 이렇게 누르시면 자 사각형 A4 용지가 만들어졌고, 지금 그린 거는 이 밖에 있는 용지입니다. 그쵸? 밖에 있는 297-210 요 사각형이고요. A4 용지의 전체입니다. 그쵸? 그래서 캐드 시험에서는 안쪽으로 10만큼 들어가서 이런 그 표제란이나 도면을 배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도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 옵셋, 자 3번의 옵셋 명령 이용해서 10만큼 사각형 안쪽으로 간격을 띄운다. 자 3번 옵셋을 하시고 거리 10만큼 하시고 객체 선택하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밖에 사각형 지우고 4번에 밖에 사각형을 지우고 안쪽 사각형을 익스플로드 X 명령을 이용해서 분리한다. 밖에 사각형 선택해서 지우고 객체 선택 안에 거 해서 X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 아까 폴리선이었던 선들이 이렇게 개별선으로 바뀝니다. 5번 옵셋 명령을 이용해서 수업란을 작도하고 트림으로 정리한다. 배치해 보시면 우측 상단에 수험 번호랑 이름 일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해된 선으로 간격 띄우기를 통해서 간격 띄우기 옵셋 30, 25 위에서 8 해서 요 이름이랑 수험 번호가 들어갈 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걸 레이어가 지금 0인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를 미리 0으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문자를 할 때는 뭐 레이어를 바꾸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자, 요게 다 됐다 싶으면 대략적인 이 틀을 만들어 주신 거고요. 다 됐다 그러면 자 6번 텍스트 명령 이용해서 수업란의 영역을 지정하고 중간 중심 글자 크기 3 문자는 문자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라. 자 그러면 텍스트 레이어 바꾸고 할게요. 레이어를 문자로 바꾸고 T 누르시면 되고요. mTex트 명령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첫 점에서 반대쪽 구석점에 하시고 상단에 문자 크기 여기 글꼴과 문자 높이 돼 있죠. 문자 높이 3, 글꼴은 굴림. 그리고 중간 중심을 우리는 작업하기 편하기 때문에 중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위에 문자에 값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3, 굴림체는 되어 있고요. A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중간 중심 MC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면 자 요거 3개는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험 번호 쓰시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은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또는 밖에 이 빈 화면을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닫기를 누르셔도 문서 편집기가 닫힙니다. 닫기. 다시 텍스트 누르고 왼쪽 구석에서 오른쪽 구석점 3의 자리는 중간 중심으로 수험 번호 1, 2, 3, 4, 5, 6, 7, 8, 9까지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보고요. 자, 밖에 클릭. 그 다음에는 한글을 지금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하단에도 지금 한글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문서를, 다음 명령을 할 때 카피를 해야 되는데 간혹 한글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안 될 때는 한영키를 꼭 눌러서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2개의 수험 번호와 그 글씨를 선택하시고 우측 끝점에서 끝점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시면 그냥 계속해서 텍스트 명령 실행할 필요 없고요. 자, 이 하고 한 칸 띄고 이름 넣어주시고 일자, 네, 일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점 뒤에 한 칸 띄어놨네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글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게
6번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표제란 부분을 이제 이름과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엠뷰 이용해서 작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제란에 수험번호와 이름, 일자 등을 넣으시고, 자, 7번이 엠뷰 명령을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의 엠뷰 3개를 작도한다. 레이어는 뷰포트. 도면층 가서, 자, 뷰포트 하늘색 레이어로 바꿔주시고요. MV4 첫 점에서 구석점. 자, 요렇게 하면 지금 이 작업한 내용들이 지금 오고요. 도면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 우측에 있는 거 하나는 딜리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처럼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엠뷰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창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밖에 이 부분이 진해지면서 이 창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드래그나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큰 창은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창이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윗공간은 지금 많이 없고요. 중간에가 지금 넓어요. 중간이랑 밑에 부분이 넓습니다. 그래서 요런 배치로 만들어 주세요. 자, 더블 클릭을 바깥쪽에 하시면 이 엠뷰가 활성화된 게 꺼집니다. 다시 밑에 거도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적당히 밑쪽에랑 중간에 지금 타이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우측 연도까지 적당히. 그래서 뭐 너무 크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죠. 어차피 축척을 또 바꿀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지금 내가 만약 작업을 하다가 활성화가 됐다. 나오는 방법 있죠? 바탕화면 여기 이 뷰포트의 바깥 화면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2번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PS라 그래서 P 스페이스 명령을 이용하시면 마찬가지 PS를 치시면 이 뷰포트 활성화된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요거를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막 옆에 있는 그 화면까지 같이 보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선택해서 이 뷰포트 창을 줄여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적혀 있는 게 뷰포트 창 F3과 F8 그러니까 직교랑 스냅을 끄시면 이 창을 쉽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옮겼는데 안 당겨져 가는 이유는 스냅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스냅 지점으로 바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당겨 갈 때는 스냅 F8, F3 꺼주시고 살짝 이렇게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되세요. 동시에 2개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줄이시고 서로 겹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살짝 줄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그 위치를 잡아 놓으시면 되세요. 그죠? 위치를 적당히 잡고 자, 그 다음에 이거 1개씩 하셔도 되고요. 자, 축척을 맞출 겁니다. 9번 각각 엠뷰 안에 줌 명령을 이용해서 주어진 도면의 스케일을 적용한다 해도 되고요. 또는 아이콘 이용해서 1:1 비율로 맞춘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아이콘 이용해서 자, 해당하는 뷰포트 창 선택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숫자가 나와 있는 축척 바꿀 수 있죠. 축척 1:2로 그러면은 다시 한번 프레임을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축척이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이렇게 뭐 또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척까지 다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재선택해서 하단에 축척을 다시 한번 여기 딱 맞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 뭐 이 형상이 좀 어디 가려졌거나 뭐 이렇게 좀 작거나 이렇다 창이 그러면 창을 선택해서 이렇게 그립을 이용해서 치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보이도록 배치를 대략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X라인, 무한선을 수평선, 수직선을 그어서 이 형상에 수평, 수직을 서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맞출 필요 없고 기준되는 그 정면도 하나만 그 기준을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정면도의 바닥에 맞추고 그 다음에 정면도의 왼쪽 선에 맞추시면 되겠죠. 적당히 봐서 자 정면도를 살짝 이렇게 적당히 맞춰서 놔두시고 자 이번에 보면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이 여백이 있고 이건 형상이 거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적당히 이렇게 위치 놔두고 밑에는 수평을 위주로 맞출 거고 이 부분은 수직을 맞출 겁니다. 그러면 X라인을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수평선 H를 눌러 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정면도의 지점에 가면 됩니다. 이때 F3을 눌러서 스냅이 만약에 꺼져 있다 그러면 객체 스냅을 켜서 이 끝지점에 딱 맞춰 주시고요. 끝지점에 자, 요 끝지점 요런 데 맞춰주시고 다시 수직선 무한선을 그어서 마찬가지 여기 끝점에 딱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굳이 정면도는 맞출 필요가 없고 이 우측에 있는 우측면도는 이제 수평을 맞추면 되는데요. 무브 이동 명령을 입력하시고 객체는 얘입니다. 밖에 있는 뷰포트 창을 선택하시고 엔터. 기준점은 이 우측면도 안에 있는 형상의 끝점을 잡고 뭐 밑으로 가서 이렇게 끝점을 딱 맞춰주시면 수평 수직이 일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창을 선택해서 형상의 끝점을 잡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때 직교가 지금 꺼져 있어서 안 잡히는데 뭐 Shift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직교 명령을 실행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뭐 수평 수직 맞춰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무브 누르고 객체는 밖에 있는 뷰포트 창입니다. 엔터. 끝점. 객체의 끝점을 잡고 선에 요럴 때는 직교 키는 게 낫겠죠? 직교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딱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뷰포트 선이 뭐 좀 밖에 있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형상만 이 안에 들어있으면 되고요. 다 맞췄다 싶으면 이 X 무한선은 지우시고 뷰포트 들어가서 레이어 들어가서 자 동결을 하는데 동결은 두 번째 전구 모양이 아니고 두 번째는 햇빛 모양입니다. 자 눌렀는데 현재 도면층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동결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층을 동결하는 대신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에 들어가서 만약에 현재 도면층이 뷰포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상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체크 표시가 앞에 가면서 메인 그 도면층이 바뀝니다. 그러면 뷰포트를 다시 한번 동결에 가서 이 햇빛 모양을 꾹 눌러 주시면 밖에 있는 테두리가 다 사라지고 이제 깨끗하게 창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뷰포트에 있는 동결에 있는 눈꽃 모양을 꺼주시면 됩니다. 눈꽃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햇빛을 눌러서. 자, 그러면 지금 대략 모양이 잡혔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2번 LTS 명령을 이용해서 도면과 최대한 비슷한 선 종류 축척을 조정한다. 자, 문제 보시면 지금 얘는 촘촘합니다. 선에 숨은 선 같은 경우에 촘촘한 형상이에요. LTS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지금 1일 때 저렇게 듬성듬성하면 0.2에서 0.4 정도 안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0.25를 했어요. 꼭 어떤 값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숨은 선의 느낌만 잘 주시면 됩니다. LTS 명령을 이용해서 선 종류 축적은 0.2에서 0.5 한 5 사이에 값을 해주시면 거의 대부분 잘 맞습니다. 뷰포트 레이어는 지금 우리가 먼저 동결을 했는데요. 예. 요거는 봐서 먼저 동결하셔도 되고 LTS 맞춰놓고 동결하셔도 됩니다. 동결은 이제 눈에 안 보이게. 자, 그러면 이제 대략 그 배치를 했고요. 지금 수평 수직이 다 맞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결을 해도 지금 밖에 있는 뷰포트 테두리만 지금 없어진 거지 실제 내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얘만 또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은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그쵸? 그런데 이
명령 창 근처는 다 뷰포트가 지금 이 밖에 있는 테두리만 없는 상태고, 근처에 가서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다시 얘만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또 다 수평 수직이나 축척이 다 뒤틀리겠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14번부터 이제 끝을 해볼 건데요. 자, 인서트 명령 이용해서 타이틀을 불러와 정면도 아래 배치시키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정면도 글자 크기 3.5 축척 2분의 1 하고 글자 크기 2.5. 자, 배치해 보시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쵸? 요거 보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지 말고 밑에서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거 더블 클릭했다가 뭐 활성화 될 수도 있으니까. 인서트 I 명령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블럭이 있습니다. 블럭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뭐 요런 게 나오는데 그냥 재정의 누르시면 되고요. 클릭, 화면상에 클릭해 주시면 블럭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면은 자, 0으로 레이어 되어 있는데 문자로 레이어를 바꾸시고 텍스트 들어가서 글씨를 드래그 해서 자, 중간 중심에 글씨 크기 3.5가 있다. 그쵸? 3.5고 중간 중심 자, 정면도 정하고 한 칸 띄고 면하고 한 칸 띄고 대략 무브로 위치 잡아주시고요. 적당히 중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뭐 텍스트 누르셔도 되고 복사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축척 1 슬러시 하고 2 무브로 M 누르시고 적당한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대략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면도. 그리고 나서 무브로 정면도 아래 위치를 딱 잡아 주시고요. 자, 문제를 보고 자, 정면도가 가운데 있고 우측면도 평면도가 있습니다. 카피를 눌러서 직교 F8을 눌러주시면 자, 우측에 하나 클릭, 위로 하나 클릭. 자, 요렇게 해서 위아래 우측과 위에 해주시고 글씨만 더블 클릭으로 평면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정면도 우측에 있는 거는 우측 컨트롤 엔터. 네. 자, 그러면 이제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M텍스트 이용해서 정면도 글자 3.5, 축척은 2분의 1, 글자 크기 2.5. 레이어 뭐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을 이제 요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타이틀 여기까지 넣은 게 이제 도면 배치에 있는 내용들이고, 자, 17번입니다. 페이지 셋업을 하는데요. 출력 설정입니다. 작업은 6개 정도를 설정을 하는데, 자, 요거는 우리 CAD 시험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자, 어디냐면 여기 CAD 실무 능력평가 2급 시험보기 안내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겁니다. 설정 보세요. 자, 명령어는 페이지 셋업 풀네임을 다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라 그래서 창이 하나 뜹니다. 페이지 셋업 요걸 다 쳐주시고요. 배치 1에 대해서 자, 페이지 셋업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페이지 설정 관리자가 나오고요. 배치 1에 대해서 우리는 수정을 해줄 겁니다. 수정. 자, 그러면 뭐 이런 창이 하나 뜰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로터를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페이지 설정 관리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페이지 설정에 이름은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자, 프린트 플로터를 지금 여기에 보시면 1, 2, 3, 4, 5, 6 요렇게 이름 숫자 붙은 거 있죠? 이거를 바꿔줄 거예요. 자, 이름은 프린터 이름입니다. 우리 뭐 PDF로 출력 설정을 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진짜 출력기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려면 페이지 셋업 다시 해볼까요? 페이지 셋업을 누르시고 엔터, 그 다음에 수정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프린터기 이름이에요. 근데 진짜 출력을 할 것 같으면 뭐 HP, 신도리코 이런 걸 눌러주시면 되고, 이 시험에서는 DWG2 PDF.PC3입니다. 쭉 내려보시면 약간 밑에 있어요. 근데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서 저는 지금 세 번째 있어요. DWG2 PDF.PC3이라는 설정으로 해주세요.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스펠링을 잘 보셔야 돼요. 자, DWG2 PDF. 자, 그러면 이거는 종이로 출력하는 게 아니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일단 저장을 하겠죠? 자, 용지 크기, 두 번째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 A4 297-210. 자, ISO 전체 페이지 A4 고르시면 됩니다. 297-210은 가로가 넓다, 그쵸? 요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안시도 있고요. ISO 그냥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꼭 똑같이 ISO 전체 페이지 A4 297-210 한 번만 해놓으면 되세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플롯 대상입니다. 플롯을 뭘 할 건데, 출력을 뭘 할 건데입니다. 출력을 범위로 하는 이유는 우리 아까 처음에 여기 시험에서 자, 리미츠 명령 잡았죠, 그쵸? 이거는 범위를 잡아준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는 범위 따로 그 영역을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고 아까 잡아놓은 영역으로 범위로 할 겁니다. 범위. 그 다음에 플롯의 중심은 뭐냐? 아예 출력물을 이 종이 용지의 중심에 딱 놓습니다. 자, 축척 1:1로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 여기 플롯 스타일은 이거 뭐 흑백으로 뽑을 거냐 칼라로 뽑을 거냐입니다. 우리 모노톤 하죠. 자, 여섯 번째 뚝 화살표 눌러서 내보시면 모노크롬 CTB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그리고 도면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다시 DWG2 PDF로 출력 프린터기 골랐고요.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 A4 297-210 플롯 대상 범위, 그 다음에 축척은 1:1, 플롯 스타일은 흑백으로 뽑을 거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도면 방향이 가로로 되어 있는지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한번 딱 해보면, 자, 요렇게 종이 안에 이제 이거랑 똑같죠, 그쵸? 기출문제 요거랑 이제 똑같이 끝에서 10만큼 띄워져서 안에 내용이 다 들어오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는 한쪽 구석에 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되세요. 다시 이 상태에서 돌아가고 싶다. ESC 누르시면 돌아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시면 확인을 누르시고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지금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를 설정을 해보시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아까처럼 잘 나오실 겁니다. 다시 들어가셔서 수정에 따다다다닥 설정 다 하시고 미리 보기를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창을 이제 껐다가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만약에 이제 막 쏠려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면 되세요. 또는 요 간격이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요거 자, 확인들 하시고 마지막까지 일단 해보면 자,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죠? 요거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그쵸? 파일이 본인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해보는 거니까 뭐 20211104 뭐 김기술 해서 제가 저장을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본인 이름으로 바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을
아까처럼 첨부해서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리시면 돼요.